그거 들었어? 몽골의 11살 소년이 한국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언했대. 설마 그게 허경영 신인님과 연결된다고? 응. 2025년 6월 남산타워에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했어.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잠깐,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2025년을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예언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뉴스가 아닙니다.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온 11살 소년의 충격적인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밝힌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몽골 북부 지역 울란바토르에서 약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바트바야르라는 이름의 평범한 유목민 가정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탱기즈, 한국어로 하면 바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탱기즈는 지난해 겨울 심한 폭설로 인해 3일 동안 게르 안에 갇혀 있던 중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에서 일어날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단순한 어린아이의 상상으로 여겼지만 탱기즈가 꿈에서 본 일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25년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이것이 탱기즈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일어날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의 특정 지역들과 한국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놀라운 정확도로 묘사했습니다. 탱기즈가 몽골 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본 꿈은 매우 선명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그저 메신저일 뿐입니다. 탱기즈의 예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기술 혁신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탱기즈의 예언이 한국의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허경영 신인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탱기즈의 꿈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으로 묘사된 인물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탱기즈는 이 인물에 대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독특한 정치 활동과 영적 메시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인이라 칭하며 다양한 공약과 예언적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특히 국민배당금 정책과 같은 그의 독특한 공약들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탱기즈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이때 허경영 신인님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탱기즈는 한국의 남쪽 해안에서 일어날 예상치 못한 자연 현상과 서울 남산타워 근처에서 6월의 하늘에서 내려올 빛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이 허경영 신인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의 샤머니즘 연구 전문가인 바트툴가 박사는 몽골의 전통에서는 어린이들, 특히 9세에서 13세 사이의 아이들이 영적인 세계와 더 가깝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 미래의 메시지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몇 연구자들은 탱기즈의 예언을 허경영 신인님이 언급한 영적 시대의 도래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여러 강연에서 인류가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탱기즈가 예언한 변화의 시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탱기즈가 언급한 땅 깊은 곳에서 나오는 푸른 빛에 대해서도 허경영 신인님의 에너지 혁명 관련 예언과 연결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연구소의 이민호 박사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을 상징할 수 있으며
허경영 신인님이 언급한 에너지 혁명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인 김윤서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대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예언이나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탱기즈와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탱기즈의 예언이 허경영 신인님의 정치적 부상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탱기즈가 말한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의 부상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허경영 신인님은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독특한 공약으로 일정한 지지층을 확보해왔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주장해온 공존공영의 철학과 탱기즈가 예언한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여러 강연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이는 탱기즈가 말한 한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조화의 시대와 일맥상통합니다. 탱기즈의 꿈에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된 것은 2025년 6월에 서울에서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강한 푸른 빛이 내려오고 그 빛은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타워를 감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시발점이 된다고 합니다. 몽골 출신 영매인 나랑게렐은 탱기즈의 예언에 나오는 날짜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진 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몽골의 전통 달력에서 6월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제 탱기즈가 예언한 세 가지 영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치적 변화. 푸른 옷을 입은 사람. 탱기즈는 2025년 한국 정치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상하게 되고 그의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물이 허경영 신인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으며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메시지는 주로 국민배당금 정책, 복지 확대, 그리고 영적 가치관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국민배당금 정책은 정치권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정치 분석가 박정호는 허경영의 정치적 메시지가 지금까지는 주류 정치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의 메시지가 새롭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탱기즈의 예언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부상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탱기즈가 말한 한국이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2025년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허경영 신인님과 같은 비주류 정치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탱기즈가 예언한 정치적 변화의 시점이 2025년 6월부터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 시기는 중요한 정치적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는 탱기즈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탱기즈는 또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가진 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말해온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여러 강연에서 자신만의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왔으며 이것이 탱기즈의 예언과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2. 자연재해 남해안의 예상치 못한 현상. 탱기즈의 두 번째 예언은 한국의 남쪽 해안에서 일어날 예상치 못한 자연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물과 바람과 빛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기존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학자 이준영 박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자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탱기즈가 묘사한 현상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탱기즈는 이 자연 현상이 파괴적인 측면보다는
변화의 신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현상은 한국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고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허경영 신인님 역시 여러 강연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탱기즈가 말한 물과 바람과 빛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의 상징적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문가인 김태호 교수는 남해안 지역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중 하나라며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증가,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탱기즈가 예언한 현상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탱기즈는 이 자연 현상이 2025년 6월 초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그가 말한 서울 남산타워에서의 사건 6월보다 약 2주 정도 앞선 시점입니다.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기술 혁신 푸른 빛의 에너지. 탱기즈의 세 번째 예언은 한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적 혁신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땅 깊은 곳에서 나오는 푸른 빛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에너지 전문가인 박민수 박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탱기즈가 말한 푸른 빛이 수소 에너지나 핵융합 같은 청정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흥미롭게도 허경영 신인님도 여러 강연에서 새로운 에너지 혁명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그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고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탱기즈의 푸른빛 에너지 예언과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탱기즈는 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지만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 흔히 겪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그의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다는 신빙성을 더합니다. 과학 철학자 정현우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은 초기에는 항상 저항과 의심에 부딪힌다며 탱기즈의 예언은 기술 혁신의 사회적 수용 과정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2025년이 실제로 중요한 에너지 기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탱기즈에 따르면 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의학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강조해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비전과도 일치합니다. 남산타워의 빛 2025년 6월의 사건. 탱기즈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은 2025년 6월 서울 남산타워에서 일어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하늘에서 강한 푸른 빛이 내려오고 이 빛은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타워를 감싸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일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허경영 신인님이 말해온 일식혁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여러 강연에서 인류의 의식이 집단적으로 각성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을 강조해왔습니다. 천문학자 최지연 박사는 6월은 천문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며 이날 특정한 천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탱기즈가 묘사한 푸른 빛이 어떤 천문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탱기즈는 이 사건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남산타워에서의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이미경 박사는 집단적 의식 변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발생해 왔다며 탱기즈의 예언이 상징하는 것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2025년이 실제로 그러한 변화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탱기즈가 남산타워에서의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빛이 타워를 감싸고 그 주변으로 7개의 작은 빛이 원을 그리며 회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탱기즈의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 사이의 연관성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됩니다. 탱기즈가 말한 하늘의 섭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허경영 신인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자신을 신인이라 칭하며 하늘의 섭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탱기즈의 예언에서 언급된 일식혁명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허경영 신인님이 강연에서 자주 언급해온 주제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종교학자 김현철 교수는 허경영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예언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탱기즈의 예언이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와 공명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탱기즈가 예언한 남산타워에서의 사건 2025년 6월이 허경영 신인님의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날짜가 허경영 신인님의 중요한 공개 강연이나 행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탱기즈의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가 제시하는 미래상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한계, 환경 위기, 사회 갈등, 심화 등의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사회학자 박영호 교수는 예언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든 아니든 이러한 메시지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불안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탱기즈의 예언이 실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은 아직 오지 않았고 탱기즈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 자연과의 관계 재정립, 기술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들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공존공영의 철학은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과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그의 메시지는 환경 위기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탱기즈가 예언한 남산타워의 빛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일식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인류학자 리차드 톰슨은 소년의 예언은 몽골의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현대 사회의 문제의식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메시지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문화적 맥락은 다르지만 탱기즈의 메시지가 한국 사회와 허경영 신인님의 철학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2025년을 향한 2025년 6월은 아직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탱기즈의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의식의 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물질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적, 정신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강조해온 공존공영의 철학은 이러한 의식 변화의 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탱기즈가 예언한 한국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회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푸른 빛 에너지로 상징되는 친환경 기술 혁신은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넷째,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탱기즈의 예언이나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류 역사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이 어떤 해가 되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탱기즈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국은 그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6월 남산타워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그날 남산타워에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충격적인 예언과 분석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